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경영자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투자 결정을. 얼마 전에 보니까 2021년도에 G마켓을 이마트 그룹이 5조인가 이렇게 줬대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지? 비싸게 샀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2021년도 G마켓을 살 때 이마트에 있는 수뇌부들은 어떻든 쿠팡이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G마켓을 구입해 가지고 기존의 온라인 마켓하고 여러분들 연합하게 되면은 신세계그룹에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2021년도에 G마켓을 구입한 것을 가지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자가 판단을 내리게 되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경영자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삼성자동차에 투자를 해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외환위기가 올지도 몰랐고 뭐 여러 가지 불우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의 일부를 팔아 가지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간 배상을 했을 겁니다. 삼성자동차를 보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결정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배상을 한 겁니다. 조금씩 준 거죠.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에 뛰어들 때는 주주들의 신의 성실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자기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무슨 의사결정을? 국가가 비상시국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럼 그 국가의 비상사태가 뭔가 하냐.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겁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판단의 원칙,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예. 부정선거가 비상시국이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이런 내란죄로 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하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여러분들 참여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그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감옥을 집어넣겠다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래서 한 분 이인호 학장 좀 소신껏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네요. 이인호 학장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이네. 학장요. 헌법학을 하신 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짓밟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그 논거를 밝히겠다. 딱 세 가지를 드네요. 하나는 이미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은 법률 형벌로서 헌법적 판단을 선취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상위법 우선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은 정치적 야심을 갖고
대통령이 유죄라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린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권한을 법률에 부여받은 적이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헌법이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사건이 헌재에 여러분들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이인호 학장 이야기는. 두 번째는 공수처법에 대통령의 내란죄를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서부지방법원의 일개 영장전담 판사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행위 또한 불법의 모욕이다. 전부가 다 무효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마지막이 뭔가 하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설령 오판이 있었고 헌법상의 개헌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가정.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설령 판단을 착오를 한 한이 있더라도 폭동이 될 수 없고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그걸 내란으로 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비상상황이다 판단에 대한 부분을 법원이 판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비상이라고 본 겁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요량이 서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이성적인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딴 거 다 제치더라도 대통령이 부정선거 사건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본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앞날 위해 삼성자동차 이름 진출하게 결정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내란죄를 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지금 덮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부정성을 장악했으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만 꺾으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이인호 여러분들 이 헌법학 학신분이. 만일 이 대통령의 판단을 처벌한다면 헌법 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방어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주저한다면 더 큰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법원의 여러분들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건희 회장 삼성자동차에 들어갔으면 실패한 거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경영자의 여러분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원이 다 보호를 해주면 거기에서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합병도 하고 투자도 결정하고 이런 겁니다.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법원이 다 여러분들 불락을 하는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상황으로 본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란죄로 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기로에 섰네요. 여기 이제 한 분이 이 경찰관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것은 위법한 공무수행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 다들 법을 공부해 봤으니 알 거다. 법령센터 가서 5분만 봐라.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설령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내란이 있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법은 왜 만들어 관할을 왜 만드냐. 그냥 직권남용으로 다 뭉뚱그려 수사해라. 설령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체포영장의 한 문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런 발급할 정도가 된 나라가 됐으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에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라에 큰 짐을 지우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동기들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관계가 거의 다 끝났는데 도저히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하고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노후가 완전히 박살이 날 건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할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꺾이면은 뭐 말로 글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고행의 길이 대한민국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박살이 날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병도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조기에 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꼬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